즉 밑에서 한 8번째 전에 즉 진실적 내면인 지지의 기세가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갑기가 합하여도 목이 될 수 있고 화도, 토도, 금도, 수도 복합적으로 또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 이해했습니까? 비유하여 부부라는 형식이 있을 때 형식일 뿐인 경우도 있다. 말로는 부부라고 하면서 진실은 원수지간도 있고 별거 하는 부부도 있고 그야말로 형식과 실제가 같아 애정적인 부부도 있듯이 수많은 경우가 존재하니 이를 해석해내야 하는 명리학도 단순 형식으로는 절대 삶의 전체를 통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간지의 합도 이와 같이 출현을 한다. 합이라 무조건 기라고 충이라 모두 흉하다 함도 있을 수 없는 해석이다. 합충은 현상의 모습, 삶의 양태, 줄거세요. 합충이라 그러는 것은 삶의 양태, 현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지 좋고 나쁜 기륭과는 무관하다. 기륭은 용신을 잡은 이후의 해석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합은 묶임이라 할 때 기란 것이 함께 묶이면 좋으나 흉한 것이 합으로 묶이면 흉한 것이 된다. 이렇게 돼요. 거기 보니까 1번에 보니까 갑기 돼 있죠? 요건 위치를 설정한 거예요. 요건 가정궁의 합입니까? 가장 긴밀한 합이에요. 두 번째 합은 갑 바깥으로 나갔죠. 요거는 좀 멀리 있는 집 밖의 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갑하고 기가 떨어지죠. 합은 합인데 뭐예요? 멀리 거리감이 있는 합.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합이 되어버리면요, 길 가도 절대 옆에 안 걸어요. 한 너 발짝 이렇게, 아니면 당신 먼저 가 있어, 이런 소리를 하죠. 그 1번 합은 뭐예요? 팔짱 끼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부부라도 또 저렇게 사나. 4번 합 볼게요. 갑, 기, 기. 갑기, 저는 갑기 토라는 소리 잘 안 해요. 갑기 뭐예요? 합이죠. 목이 되든 화가 되든 토가 되든 그건 뭐가 결정합니까? 세력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하고 합하려고 했는데 뒤를 보니까 또 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합을 못한다라고 모든 명리책은, 바깥 책들은 투합, 서로 투기하는 합이다. 내지는 쟁합, 경쟁하는 합으로서 합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집에 있는 여자라고 할게요. 집에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부인. 밖에 있는 여자가 뭐예요? 애인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천간에 있어요. 남이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네. 있어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부인도 알아요. 근데 이혼도 안 해요. 합의되어 있으니까. 합은 이혼하기 어려워요. 붙어 묶여 있기 때문에. 차라리 충이 헤어지기 좋지, 부딪히니까. 그런데 10대 2이면은 이 세력이 두 여자를 끌어당길 수 있죠. 그러면서 마음대로 하죠. 아니, 이 부인은 밖에 여자를 놓고 두 집 살림하는 걸 알면서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지금은 훨씬 나아졌지. 옛날에는 안방 할매, 뒷방 할매가 따로 있다니까, 집안에. 할매 산소가 2, 3개 있는 집 많아요. 예? 또 생기지 뭐. 근데 그건 극단적인 해석이고, 이게 또 여자만 되는 게 아니고 죄도 돼요. 돈, 여유도 되고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볼게요. 이렇게 2개 있다고 합이 안 된다고는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갑목 하나가 두 기토를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예? 10대 1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좋다고 여자들이
이 남자만 보면 좋아가지고. 그런데 힘도 없어.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쫓아갔다가 저쪽에 전화 오면 또 허덕허덕하고 또 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뭐가 매력이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저렇게 많을까? 이런 게 있다니까요.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여기 잘생기고 못생긴 건 떠나서 지금 세력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합이 돼요. 알았어요? 요거는 거의 균등하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안 있고 여기 있으면은 멀리 하나 또 있고 집에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걸 꼭 애인이라 볼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다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가계로 보면은 가정에서도 가정에서 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예? 부업이 아니고 아니 집에서도 일을 하고 멀리 가서도 일을 한다. 돈 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오니까 이걸 애인이라 보시면 안 돼.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오 밖에 여자 있는데 이러면서 부적설하겠지. 꼭 그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나. 이거 오해 들어갈 가능성이 딱 맞는 사주예요. 잘못 보는 하수로 보는 사주 보는 데 가면은 그런 소리 바로 듣습니다. 근데 원래 또 무슨 무슨 년이 와요. 그럼 하나 더 생기죠. 예? 하나만 있어도 10년에 하나 오겠죠. 그러면은 누구라도 10년에 한 번씩 바람 다 피워야지. 안 피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 거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꼭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근데 보통 철학원의 이슈가 뭐예요? 오 여자 있네. 뭐 이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쪽으로 몰아붙이는. 그래서 이게 여자인지 뭔지는 우리가 파악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생길 것 같아. 부적 썼어요. 근데 이게 여자가 아니었어. 그럼 무엇 때문에 안 생긴 거예요? 부적 때문에 안 생긴 거죠. 근데 생겼어요. 그럼 뭐예요? 부적이 싸서 그렇지. 다 맞아, 다 맞아. 떨어지는 부적? 네. 그런데 떨어지는 부적을 썼어요. 근데 있어. 안 떨어지고 있어. 왜요? 싼 부적. 부적이 효험이 좀 떨어졌어요. 자, 4번. 그 4번은 양갑기예요. 5번도 좀 거리감이 있고 6번은 순서 차례예요. 6번은 가까이 있는 게 먼저 합이 돼요. 해서 양쪽 합이라 투합, 정합이라 해서 합을 할 수 없다는 이론도 있으나 세력에 의해서 변화가 결정되고 간격에 의해 선우와 작용의 순서가 결정되기 때문에 합이 안 된다. 이러지 마세요. 4번 같은 경우는 간목이 약하면은 양 기토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간목이 강하면 두 기토를 끌고 올 수 있겠죠. 뭐 그런 해석하시면 되고요.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합이 있고 기토가 있어요. 이렇게 합을 하는데 옆에 경금이 있어가지고 갑경충을 하면은 충돌을 하면 이게 일로 갈 가능성이 큽니까? 그런데 이게 10이고 이게 1이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런데 이게 1이에요. 충돌을 하면 얘만 깨지죠. 이렇게 충돌을 한다고 이걸 민다라 소리를 하지 마세요. 세력이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았죠? 그 다음에 갑이 있고 기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경이 있으면은 일반 책들은 갑경충 하니까 이렇게 합을 못 한다라고 해요. 중간에 있는 것이 떨어뜨려 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10이고 이게 10이고 이게 1이면은 얘가 부서지죠? 합이 돼요. 그러니까 형식에 매이지 말라. 결론은 뭐가 다 냅니까? 세력으로. 세력으로 다 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거기 한번 적어 놨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10번이 회두극과 회두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형식적 논리인데 이
입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 기, 형식, 토, 을, 경, 형식 뭐예요? 금. 그 다음에 병, 신, 수, 형식. 병신도 목이 될 수 있고 화도 될 수 있고 토도 될 수 있고 금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임, 목, 무게, 화 했을 때 자, 입장을 이쪽 입장을 보지 말고 이 앞에 입장을 보자 말이에요. 앞에 입장을 보니까 합해서 금이 되면은 나를 오히려 극하네요. 금극목이죠. 요것을 내가 을경금하고 따라갔는데 가는 방향에서 머리를 돌려가지고 회두 거꾸로 이 소리에 머리를 돌려서 나를 극하네. 무슨 극? 회두극. 그러면은 이건 병 입장에서 병신에서 내가 수로 갔는데 수가 나를 치네요. 이것도 뭐예요? 회두극. 정이 임으로 가서 목이 됐는데 목이 나를 생하네요. 회두 생. 무게 화했더니 화가 토를 생하죠. 이건 뭐예요? 회두 생. 용어로 그럼 알아놓으세요. 크게 실제는 뭐예요? 세력으로 다 봐야 돼요. 세력으로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몇 줄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갈로 2번 97페이지 지지상합. 지지는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네모치세요. 합이니 진실. 이게 천간을 보여주면은 뭐 겉으로 드러나겠지만은 안 드러나면은 남들이 못 보는 거죠. 뭐. 만약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면은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뜻이니 마음에 있는 진실된 행동이며 투출은 천간에 나타나는 걸 투출이라고 했어요.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다면은 이는 마음에만 있는 것이니 남이 알기 어려운 표현되지 않은 진실이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제 지지합을 육합으로 적용해서 봤죠. 자, 그러면은 육합 자축이 뭐예요? 토, 형식. 그럼 자 중에 뭐 있어요? 개수 30 있고 축기, 신, 개. 그 밑에 네모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얼마예요? 18, 3, 9. 둘이 합쳐서 토가 되겠어요? 얘는 토에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둘이 합쳐서 토하고 있다 그러면 자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에 묶여 있다는 거죠. 얘는 토가 있어요? 토가 있죠. 그럼 둘이 합쳐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축? 수죠. 그래서 자축 토도 적고 자축 수도 적었죠. 그러면은 뭐가 나요? 확실한 거는 자축 수예요. 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토가 이루어지는 건 뭐냐? 형식. 저 우주의 변화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인간사에서는 이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수가 되면 얼마의 세력이? 39죠? 그러면은 축이 수가 되려면은 수는 수니까 문제 없지만은 축은 토지 않습니까? 토가 수가 되려면은 토를 버려야죠. 버려야 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의 마음이 18인데 수의 39를 비교한다면 버릴 만도 해요? 하죠. 큰 세력이 딸려가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론이 전개돼 버리면 강한 세력이 다 딸려가죠. 근데 주위에 보면은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면서 안 따라오는 경우 있죠. 결국은 뭐 얻어맞아도 안 오는 경우도 있죠. 차라리 날 죽여라.
이런 경우도 있죠. 있죠. 아니 왜 그저 뭐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말이지. 너 항복하면 살려줄게. 아니다 나 죽여라.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또 뭐냐. 그건 아직은 예외로 할게요. 이 사주에 보면 그게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으면 지조 세우는 그런 사주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기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죠.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물하고 흙하고 섞으면은 둘이 합하면은 물이 되면은 흙탕물이고 그러면은 물이 많아야 돼요? 흙이 많아야 돼요? 흙이 많으면 물이 돼요? 물이 되려면 흙이 많죠. 물이 많아야지. 물이 많아야 되지. 그 물이 많아야 돼. 그 결론은 뭐예요? 세력이 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흙이 많으면 뭐예요? 진흙이지. 진흙이라도 물이라 그래요? 흙이라 그래요? 흙이지. 그건 토예요. 자축이 토. 물이 되는 건 뭐예요? 자축이 수 이러지. 그러면은 수가 되고 토가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형식이 결정해요? 세력이 결정해요? 세력이 결정해요. 그럼 이렇게 만나서는 자축 토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옆에서 토들이 좀 도와줘야 됩니까? 뭐 한 30을 도와주든지 막 이렇게 해서 이거보다 세야 되겠죠? 근데 39, 39면 또 뭐가 돼요? 물 같은 흙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토도 아니고 수도 아닌 경우도 생길 수 있겠어요? 네. 형식일 뿐입니다. 일단은 형식은 외우셔야 돼. 근데 실제는 제가 돈을 벌겠습니까? 제가 가게를 냅니다. 어떤 사람이 원래 가게를 냅니다. 왜 내요? 돈 벌려고. 그것이 실제가 되느냐 형식이 되느냐가 중요합니까? 만약에 가게를 내는데 돈 벌려고 내는 그 형식이 다 실제가 됐다면 가게 내에서 망한 사람이 없죠. 이해가 됩니까? 그게 형식일 뿐 실제는 가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게를 내서 망한 경우가 나오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형식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속 모르고 하는 것은. 누군 뭐 망하려고 뭔 사업을 해요? 다 흥하려고 사업해놓고 다 망한 사람이 생기는데. 그러니 따져봐야지. 그럼 그런 걸 따져주는 학문이 있느냐? 지금 이게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뭐 미신이니 뭐니 이런 소리를 자꾸 배척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럼 다른 학문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자, 이것도 수많은 세월을 검증하고 온 학문이에요. 자축토는 이래요. 결론이 이래요. 나중에 주위 여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해목. 이게 진실성이 좀 결여되어 있죠. 자축 차라리 뭐가 단독으로 만나면 수가 낫다 이 말이에요. 인해가 목이죠. 인갑, 병, 무 16, 77 해임, 감무 얼마예요? 16, 77 목이 될 마음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둘이 이렇게. 요건 진실이에요.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충이 들어있네. 자, 요 두 개에서 이미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야, 나 너하고 같이 갈게. 하는, 함께 하는 속에 마음 없이 온 경우가 있다는 소리예요?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너하고 함께 하는 속에 대신, 그것은 너하고 함께 하지만은, 요런 것은 내가 껄끄러운 면을 갖고 있어. 라고 함께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 그거 나타나게만 해봐라. 그땐 내가 한 방 치겠다 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둘이 살면서, 같이 하면서. 있단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뭔가 알력을 갖고 있는 합이죠. 그런데 이것만 봤다 그러면. 이것만 본다니까요.
쟤가 나하고 같이 있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살았더니 아니 나중에 말하는데 보니까 그런 거는 나한테 원한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나중에 그런 소리 한다고 뭐라고 말이지. 예. 네가 그러고도 나하고 같이 있었어? 이러지 마세요. 짐작을 해야지. 근데 충은 청간충의 충이 아니니까 지금은 지지를. 요거는 속에서 충이에요. 보이지 않게. 가슴 속에 이런 게 있다. 혹시 가슴 속에 이런 게 있지만 말로 행동으로 안 한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그래. 이게 더 무섭죠? 나온 거는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옆에 사람이 좋은 것만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시라. 이해가 됩니까? 이 무서운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어느 모임에 갔어요. 저 자식 왜 와?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럼 저 자식이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다만 저쪽에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은 요걸 해주는 사람이 고마워요? 입 다문 사람이 고마워요? 요걸 한 사람이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안 그러지. 욕하면 싸울라 그러지.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이게 명리의 발상이 전환되고 마음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자네 그걸 내가 모르고 있는 걸 가르쳐줘서 고맙네 하셔야 돼요. 이 명리 강의 안 들으면 싸워요. 자꾸 듣다 보면 사람이 비범해지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래서 명리는 마음 공부이지. 의학은 기 공부지, 기. 기가 뭐 열기가 있네, 한기가 있네, 한습하네 이런 소리 하지만은 그래서 명리가 한 단계 위에 공부다. 여기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의 양반들은 심학을 해요. 성학, 심학. 그리고 기조절을 하는 그 뭐 실습, 실기 쪽 이런 것은 좀 중인이한테 다 맡겨버린다. 고급 학문이 아니었어요. 지금 와서 이제 시대가 이렇게 돼서 그렇지. 자, 합은 얼마입니까? 합력이? 둘이 합치면 목이? 23이죠. 16에서 7도 하니까. 맞아요? 합하고 있으면은 그 합한 정도도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그런데 수는, 임수는, 해수는 나중에 임수가 생하긴 하지만 그거 치우고 다 아주 단편적으로 7의 마음으로 왔죠. 목을 합했죠. 그러면은 자기 본심은 본심보다 작은 마음으로 왔죠. 100% 믿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딴 마음이 있다는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왜 너 딴 마음 가져? 이런 소리 왜 하십니까? 나도 딴 마음을 갖고 있은 적이 있는데 왜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요? 남의 마음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서 왜 남의 마음을 이래라 저래라 지금 하고 있느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세요? 못 하시잖아. 무서운 철학들이 숨어 있습니다. 명리는 모르죠. 뭐 강의하는 사람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이 인이 이걸 알았어. 속을 알았어. 그래서 빗대에 설명드릴게요. 목이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해한테 영화 보러 가자 했어요. 그랬더니 해가 와요. 얼마를 갖고 왔어요? 7이죠. 근데 요거는 수용하자라고 할게요. 그럼 실제 마음은 뭐가 커요?
수영하자가 큰데 뭘로 왔어요? 영화 보러 간다고 왔죠. 맞아요? 근데 수영하자는 마음을 이 사람은 달갑지 않죠. 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든 말든 가자 그랬으니까 왔어요. 그래서 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람 마음을 알았어. 자, 내가 지금 해야 너 나하고 지금 영화를 보러 가는데 혹시 가다가 자수를 만나면은 해자 수로 합치죠. 그러면은 둘이 합치면 46이죠. 그러면은 영화 보고 싶은 마음보다는 수영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가거라. 누가 할 일이에요? 인이 해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해는 자수를 안 만났죠, 아직은. 그럼 해가 뭐라 그래?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말이? 내가 그렇게 지조를 안 지키고 말이지. 자네하고 간다 그랬으면 가지. 이런다니까요. 근데 가다가 자를 봤어. 눈치가 수상한 거야. 설검설검 뭐 어디 가냐? 같이 여기 가면서 그 수영 좋을까? 이러죠. 떠보는 거지. 그래서 인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냐. 네가 자가 오면은 수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쪽으로 쏠릴 것이다. 그 말을 하자마자 해가 아니 그럼 내가 쟤하고 같이 갔대. 내가 뭐라 그랬어? 가라 그랬잖아. 미안해 하지 말고 내가 알았으니까 가요. 갔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해한테 넌 나하고 영화 보러 가자 그러놓고 어떻게 자수 만나가지고 나를 배반하고 절로 가려고 하느냐 하고 다리를 붙들고 흔들어 잡아야 됩니까? 보내야 됩니까?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네가 그럴 수가 있냐 하고 붙들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뭔지 모르지만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저 창고 속에 처박혀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말이지. 그 마음도 없는 거 붙들고서 뭐예요? 아, 참 어려운 소리가 막 나와버리네. 그래서 자가 년으로 보니까 자년 다음에 뭐가 와요? 충년. 다음에 뭐예요? 인년. 가거라. 대신 한 3년 후에 인년이 되면 네가 다시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그때는 나한테 오라. 내가 받아줄게. 아이고 내가 무슨 염치가 있지 말이지. 자한테 갔으면 안 오지 뭐 하려고 와요. 내년 3월이면 봄이 와요. 오라 그래서 온 것도 아니고 가라고 밀어서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준다. 그러면은 간다고 서글퍼하고 온다고 반겨할 이유도 없는 것이지. 거기에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을 알 때, 당연함을 알 때 정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어려운 소리지만요. 이게 경물치지 성의 정심에서 수신제가 올라가는 한 파트에 들어가요. 정심이 안 되고는 안 되면 흔들려 버립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죠. 옆집에서 집과 모르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흔들리고 저 친구 뭐 명리 배우러 간다는데 나도 안 배우면 어떻게 하나 흔들리고 묘술화 묘중에 열목이 30 들어있고 술, 무, 정신 18상구예요. 화로 하자는 마음은 술 중에 3밖에 없죠. 묘목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밖에서는 생하니까 생합이라 그러는데 생이 잘 안 돼요. 이거는 합력이 극히 약하죠. 둘이 만나고 있지만은 바람만 불어도 떨어질 그런 합이다. 거기에다가 얼씬충으로 말이죠. 반목까지 있어요. 여차하면 싸우고
이 헤어질 그런 판국이다. 형식에 매이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실제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라. 진유검이요. 진무, 개, 월, 유신, 18, 39, 30. 그러면은 부부간도 이런 일이 생기면 헤어져야 되느냐? 부부라 그런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죠. 도장을 찍어놨죠. 도장 찍고 안 찍고가 무서운 거예요. 요즘 애들 뭐 살아보고 좋으면 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살다가 좋은 일만 있어요. 나쁜 일이 있어요. 그때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못 살아 절대.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럼 도장 풀기가 어려우니까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어느 날은 그래도 살만하고 어느 날은 보기도 싫고 하면서도 살고 있는 의미가 돼. 도장 찍어도 헤어지는데 명리도 지금 합의돼서 지금 하고 있죠. 어느 때는 꼴도 보기 싫고 어느 때는 그건 좀 하고 싶고 둘이 합해가지고 검이 된다. 누구 마음이에요? 유검 마음이죠? 맞습니까? 진토는 검이 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책에도 적혀 있지만은 묘가 왔어요. 그럼 목이 일로 합하겠죠, 묘진목. 그러면서 묘에 충해가지고 얘 때문에 얘는 일로 가고 떨어져 나갔어. 그때 유검이 너 그럴 수 있냐? 나하고 합한다 그러놓고 묘목 오니까 빠로로 가느냐? 라고 해야 되겠어요. 마음에도 없이 나하고 살아서 고맙다 해야 되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대인이라 그래요. 동양에서. 이걸 군자라 그래요. 범인이 아니에요. 비범해진다. 알 때 가능한 겁니다. 모르면 소리 지르고 난리나. 자, 97페이지, 98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98페이지에 보면은 진유검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해놨어요. 읽어볼게요. 진유검 요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해서 유검은 당연히 합금의 주체이나 진토는 합금의 마음이 없으며 합을 한다 하더라도 얼신충의 내부 갈등이 있어요. 이렇게. 월신충의 내부 갈등을 갖고 있다. 맞아요? 네. 순수 합력은 금으로 합하는 것은 유중의 30세력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의 충에 의해서 또 손상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합력이 뭐 약합니다. 진중의 무토는 기본적으로 생금이 어려운 토입니다. 저게. 그런데 나중에 볼게요. 이거 설명은. 그래서 통변에서 진유 합의 정도로 합력이 부부간이나 또는 서로가 관계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건물이든 회사이건 이걸 건물로 샀어요. 불안해요. 이게 내 소유가 안 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차하면 남한테 넘어가 버려요. 그런 게 있어요. 회사이건 금의 형식에 함께하고 있지만은 마음 즉 속은 진토는 뭐예요? 전혀 다르죠. 연기입니다. 하지만 내심을 모르는 유금 입장에서는 형식이 합금이니 진토가 진실로 자신과 함께 한다고 믿고 있겠지만은 진토는 전혀 합금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형식일 뿐이다. 만약 이때 묘목의 존재가 나타나면 진토는 바로 묘목과 합목하며 전혀 죄책감 없이 금을 떠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절로 가요. 어떻게 나고 있으면서 전혀 손끝만큼도 죄책감 없이 갈까? 저런 독한 놈이 있나? 그러지 마세요. 독한 거 따지면 나도 독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서양은 좀 개인주의가 나쁜 면도 있지만 남의 소리를 잘 안 해요. 근데 동양은 남의 소리를 너무 해요. 자기 소리는 안 하고. 자기 소리는 누가 해주는가 하면 저 안 보이는 데서 남이 해줘. 이게 뭐예요?
유검은 극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과연 배신일 것인가? 어쩌면 진토를 모르고 함께 할 것이라고 잘못 믿은 유검 스스로의 무지가 아닌가? 명리학은 유검의 무지를 우선 해석합니다. 진토는 팔자대로 본성대로 살고 있을 뿐인 것이다. 유검이 진토가 그런 본성과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모르고 함께 했던 잘못이 큰 것이며, 진토는 나의 마음과 차이가 크며 묘목이 오면 나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실제 그런 일에 진토를 붙잡고 하소연해도 갈 것이니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스스로를 진실로 위함일 것이다. 참으로 어렵겠지만은